상처를 치료해주는 거네요. 상처 치료해줘야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여기 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들어가죠. 똥을 한가득 안고 있었네요. 저 솔 좀 가져올게요. 처음에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국에 원서를 구해다가 헌책방 가가지고 그 원서를 막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 하고 막 다른 친구랑 또 같이 막 상의하고. 원장님 저희 영어쌤이 팬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영어쌤이 팬이래? 영어로 말씀하셨니? 제가 파충류 사육한 지 31년 됐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의 몸값을 합치면 어느 정도?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에 나가신 시속 300km로 발음을 가르며 달리는 TGB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랩을 하는 한국인 래퍼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출근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제가 지금 랩 아카데미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랩을 알려주는 아카데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것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걸어가는데 최소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외건을 끌고 가는 거고요. 저는 운전면허를 안 땄어요. 제가 워낙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까지 하면 너무 빠르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면허를 안 땄어요. 너무 빠르게 달릴까봐? 네, 너무 빠르게 달릴까봐. 그리고 또 제가 무언가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게 몰입하는 타입이어서 몰입하다 보면 또 빠지게 되잖아요. 또 빠지게 되면 무언가 수집이나 모으게 되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뭔가. 대표님 약간 수집 욕구가 있으신 거네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았는데 동물 키우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다 그러면 피규어가 됐건 책이 됐건 뭔가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방대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았었는데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잘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막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깊게 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좋네요. 그쵸. 저도 여기 일산에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원래 건대 초박인데 30년 넘게 살다가 예전에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쇼미더머니 2라는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쇼미더머니 초반이다 보니까 롤이란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지원자들이랑 같이 경연을 하는 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쇼미더머니는 정말 1년 동안 벌스란 벌스를 누가 얼마나 많이 잘 써서 미리 준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프로듀서가 만들어주는 곡 안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게 자기 스타일을 뽐내면서 녹아들게 만드느냐 그리고 가사를 어떻게 하면 안 틀리느냐 이런 서바이벌 구도인데 프로듀싱을 하러 갔다가 경쟁자들이랑 갑자기 막 이걸 하려니까 준비도 좀 덜 돼 있었고 군대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무대에 되게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어떤 무대 막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막 조회수 막 1000만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웃으면서 나는 뭐 이렇게 놀러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되게 공허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사실은 지금은 화해했지만 전 소속사와 프로그램 나가는 동안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소송이나 불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나 이런 거 주고받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를 좀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무작정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사를 온 게 여기 일산이에요. 신도시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날 모르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다가 일산으로 이제 와서 조용하게 저만의 어떤 성벽을 치고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0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를 하나를 딱 구입을 한 다음에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성벽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말은 하지 못해도 만족과 기쁨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서로가 다른 것처럼 이들과 나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산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랩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방법 그리고 이 특수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육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주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RAP가 R은 랩타일, A는 앰피비언 그리고 P는 플랜츠 그래서 파충류와 양서류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국내 최초 특수동물 환경 교육 사설 기관입니다. 아유 어렵다.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서울 호서전문학교라는 대학에서 제가 반려동물학과 특수동물 전공 전임 교수로 특수동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사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가 좀 더 어린 친구들에게부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공유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육사라든지 훈련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직업으로 꿈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초중학교 때부터 무언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국내 처음으로 만든 곳이고요. 특수동물 사육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오픈했을 때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했었어요. 사실은 작년 6월 1일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1년 돼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한 3년짜리 커리큘럼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6개월 지났는데 원생이 한 100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매주 와서 월 클래스를 듣는 양서파충류 관리사 3급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나중에 관련 학과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 플러스 실습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과정을 9개월짜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주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서 확장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거의 200명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거죠. 와, 얘는 진짜 크네요. 네, 지금 난리 쳐놨네. 이게 엄청 긁은 거예요. 배변을 한 다음에 많이 긁은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산책을 더 시켜줘야 되겠구나. 산책도 해요? 네네, 저희 산책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해놓은 산책로에다가 강아지 하네스를 메고서 전문 사육사들이 같이 얘네들이 좀 답답한 어떤 행동을 한다 했었을 때 더 넓은 장이나 방사장이나 아니면 산책로에 가서 해소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광진구 군자동의 장안초등학교라는 곳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건너편에 수족관이 하나 있었어요. 요만한 이제 반수생 거북이 친구들을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 친구 4마리를 아빠랑 같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파충류를 키우는데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키우다 보니까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드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정보도 많이 없고 뭔가 아프거나 상태가 이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외국의 원서를 구해다가 헌책방 가가지고 그 원서를 막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막 다른 친구랑 또 같이 막 상의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점점 더 잘 키우고 싶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종을 키우게 됐었고 많은 종에 대해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물에 대한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래퍼를 하시기 전인가요? 비슷한 시기인 것 같네요. 활동을 하고 하면서 항상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뭔가 활동하면서 지치고 스케줄 마치고 집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저한테 되게 위안과 위로가 돼줬던 게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 대표님이 너무 빠르게 랩을 하시다 보니까 느린 아이들을 보고 신적 안정을 맞아요. 2009년 6월 1일에 이제 외톨이란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하루 스케줄이 평균 7.8개였어요. 새벽에 한 3, 4시에 일어나고요.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2-3시간밖에 못 자는 거를 거의 활동하는 6개월, 1년 동안 내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만들어도 부를 곳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했지만 마음은 좀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었을 때 위안이 되는 게 또 거북이였어요. 오늘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지. 근데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거북이가 천천히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물멍하는 것처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거북멍이네요. 네. 그걸 보면서 제 삶의 속도를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많은 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양서파충류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수동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또 아이 키즈 카페를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와 동물의 심리가 비슷하게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동심리 상담사, 그 다음에 심리 상담사, 성인도 심리와 관련된 자격증까지도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 자격증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하나 이렇게 따기 시작을 했고요. 작업을 안 하고 쉬는 시기 때는 파충류만 계속 공부하고 파충류만 키웠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산에 500평짜리 키즈 카페와 실내 동물원을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거를 이제 4년 5년 운영을 하다가 학교에서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와달라는 제안들이 좀 와서 누군가를 가르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르치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서 더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약 3년 정도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 특수동물과 아이들 혹은 학생들에게
어떤 이로운 영향을 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곳이 이 랩 아카데미라는 곳이고, 실제로 이 랩 아카데미에 오는 저희 원생들도 물어보니까 다 5, 6년 전에 저희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고 파충류를 봤던 친구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배움을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커온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파충류를 좋아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뭔가 대표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편견이 주변에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파충류 사육한 지 31년 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는 감히 절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31년을 꾸준히 키웠다는 건 정말 좋아하는 거고, 적어도 30년간 제가 키워온 어떤 생물들의 종수와 지속해서 키워왔던 어떤 연령,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 정말 오래 키운 친구들이거든요. 20년 가까이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저런 특수한 종을 20년 동안 키워본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적어도 내가 키워본 사육 노하우 플러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느꼈던 이런 노하우들을 잘 결합을 했었을 때 적어도 동물들에게 잘못된 어떤 피해나 정보보다는 그래도 특수한 종에 대한 특수한 정보들을 알아가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쌓여서 저도 이게 업이 된 거고, 다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외톨이 아웃사이더가 파충류 교수님이라고 파충류 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힙합과 파충류가 되게 비슷해요. 특수해요. 비주류의 문화고, 근데 그 비주류가 누군가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특별해질 수 있는, 힙합도 그랬거든요. 저희 때 힙합이라는 장르는 진짜 어른들은 무시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던 장르였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충류도 저 때만 하더라도 무섭고 뭔가 이상하고 징그럽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원생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친구들이 개코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박람회도 나가기도 하고 박람회를 주관하기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1년에 한 2개 정도 박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 내내 매주 박람회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는 박람회는요 2만 명, 3만 명이 와요. 그렇게 돼서 무언가 이렇게 비주류의 주류화를 꿈꾸는 아웃사이더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 네요. 자, 이제 그러면 똥을 치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똥이라든지 이물질 혹은 자녀 먹이 그런 것들을 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물 키울 때 똥이라든지 배변에 대한 냄새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원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똥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육의 시작은 똥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똥을 보고 얘 건강 상태가 어떤지 1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육아랑 되게 비슷하네요. 엄청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분양받은 너의 개체라면 똥을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주변 흙까지 같이 다 퍼줘야 됩니다. 이 똥만 치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닥재를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료값보다 흙값이 더 많이 드는. 근데 사료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도마뱀들이나 이런 파충류들은 2, 3일에 한 번씩 밥 줘요. 신진대사가 느려서 그렇게 밥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또 초식이란 말이에요, 이육지거북이들. 초식에서 갖고 있는 그 영양분만으로도 얘네가 몸집이 커지고 살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친구들만 한 달에 300만 원. 사료값만요? 네. 야채랑 사료값만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얘네는 대형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크게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친구 알다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정도 합니다. 1억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합치면 한 3, 4억 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줘도 구하기 힘든 친구들. 그리고 그 돈 준다고 해도 웬만하면 안 보낼 친구들. 이런 파충류나 양서류를 키우는 게 반려견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반려견 키우는 거와 파충류 키우는 거 두 가지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한다고 치면 저는 파충류 키우는 게 한 100배 쉽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수동물이나 파충류를 좀 많이 키우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분리불안이 없다. 혼자 놔둬도 전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개체가 갖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없다가 1번. 2번, 또 아이랑 같이 키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물론 저 강아지 고양이 엄청 사랑하지만 털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파충류는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탈피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같은 시대에 층간소음 이런 거 소음 문제 많잖아요. 강아지 짖는 소리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키우기에 오히려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이가 없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장이 커졌고요. 그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을 교감하고 나눠야 되고 시간적으로 혹은 비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 오는 원생들 말고 분양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분양을 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육을 해봤는지 체크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알고 있더라도 무조건 1시간짜리 무료 교육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이 교육을 못 받을 거면 분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 키워보는 친구들이면 저는 이왕이면 그냥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냥 좋아서 분양을 받아갔더라도 결국 아이가 일회적인 관심으로 끝나고 나면 그 친구 밥 주는 건 다 엄마가 해야 되고 똥 치우는 건 다 아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관심 안 가지면 유기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인지 재미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그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기본적으로 파충류와 양서류, 식물에 대해서 어떤 생태 환경에 사는 친구들인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중급반에 들어갈 때 저희가 지정개체라고 해서 책임감 수업을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트 개코를 한 마리씩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고릅니다. 그러고 자기 집을 꾸며줘요. 그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기 개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중급반 수업을 들으러 올 때마다 수업 듣기 전에 10에서 15분씩 자기 개체를 무조건 자기가 관리를 해요. 밥도 주고 바닥재도 갈아주고 물도 뿌려주고 건강상태 체크하고 똥 치워주고 10분 15분씩은 자기가 무조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저희 커리큘럼의 수업을 듣는 거죠. 매일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급반 2달의 과정 동안 그렇게 지속성 있게 이 개체를 잘 관리를 해서 이 개체가 건강하다. 그럼 부모님의 허락하에 저희가 무료로 분양을 드려요. 네. 잘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는 사육을 위한 교육, 요거를 목표로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아, 수업을 했는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분양을 안 하시는 경우도 당연하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머니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친구는 그냥 놀러 오셔서 그냥 여기 수업 왔을 때만, 그럼 선생님들이 어차피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키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이렇게 조심히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주시는 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이 얘네들도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2-3가지들 섞어주시는데 저희는 최소 5가지 무조건 섞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엄청 동그랗고 잘 커요. 대표님도 과일이나 채소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저는요 육식파입니다. 유일하게 애들 밥 줄 때 같이 야채 먹어요. 건강 관리하는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애들을 관리하려다 보면 저를 또 관리하게 된다고 할까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개코도 판매하시는 거구나. 원래는 이렇게 분양 안 하는데 박람회 나갔다 와가지고 박람회 나갈 때는 이렇게 간이통에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박람회 참여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분양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 전시하고 저희 아카데미 안내 홍보하고 그다음에 비바리움, 테라리움 분양, 개체 분양은 사실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워낙 건강하고 좋은 개체들을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굳이 개체 분양을 많이 하지는 않고 대신 비주류 개체, 딴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개체들. 친구가 마하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블랙 앤 화이트 태고. 볼살이 아주 매력적인 친구. 그럼 지금 이 공간에서 키우고 있는 개체 수는 어느 정도예요? 한 65종, 250마리 정도? 근데 또 이제 주기적으로 개체들을 또 데려와요. 왜냐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공부하고 배우고 여기 익숙해진 다음에 또 새로운 개체들이 와서 또 소개를 해주고 그래야지만 그 친구들도 또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수업도 하고 전시회도 또 같이. 지금 250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것도 접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의 몸값을 합치면 어느 정도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격으로 진짜 환산할 수 없지만 그 가치를 또 매기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만 더 신경 써요. 더 잘 키우려고 하고.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에 비해서 특수동물들은 분양률이 되게 높아요. 강아지는 웬만하면 평생 끝까지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키우다가 오히려 더 가치를 많이 받거나 이 가치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 교환을 한다거나 분양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수동물들은 확실히 특수하고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훨씬 더 사육자도 만족스럽고 얘들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등갑 오일 준비되어 있고요. 물티슈 준비되어 있고요. 등갑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뭐랬지? 예, 등갑. 뭐? 야 누가 대답 좀 제대로 해봐. 등갑이 너무 건조하다 보면 부닥치고 이러다 보면 상처 같은 게 생기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이물질이 낀다거나 막힌다거나 이럴 때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지 일단 한번 관찰을 하는 게 1번 우선입니다. 물티슈로 잘 한번 닦아주면서 깨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고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일링을 할 거예요. 거북이한테 밟히지 않게 조심하고 거북이 밟지도 말고. 원장님 저희 영어쌤이 팬이라고 전해던데. 영어쌤이 팬이래? 그 영어로 말씀하셨니? 아니요. 확 늙은 거 같은 기분. 늙은 거 같은 게 아니라 늙은 거야. 12년을 다 살았잖아. 그럼 너 죽어 이제. 아니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잖아.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고 다 같이. 랩 아카데미 마스터반 원생들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이 직업을 네.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점 주겠습니다. 그 어떤 직업에도 가장 근간이 되는 걸 배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관찰하고 집중하고 지속력 있게 관리한다라는 건 어떤 직업군에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집중력과 끈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라기보다 우리가 나아가는 진로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그런 종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거북이처럼 천천히 멀리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결국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거북이가 빨라서 이겼냐? 이유를 분석해보면 토끼는 경쟁 상대만을 봤어요. 토끼는 거북이만을 본 거예요. 거북이는 어차피 느리게 오니까 난 잠시 쉬어가도 돼 라고 상대를 보고서 방심을 해서 쉬어가고 하다가 결국은 꾸준히 걸어간 거북이한테 진 거거든요. 거북이는 경쟁 상대인 토끼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저 도착점까지 저 먼 곳으로 나는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그저 걸어갔을 뿐인 거예요. 꾸준히 가다 보니까 결국 도착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와의 어떤 경쟁, 타인의 시선 이런 거에 연연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목적지를 향해 그저 갈 뿐이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좀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습관을 좀 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저도 그렇게 사실 살고 싶어서 너무 빠르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학생들이랑 원생들이랑 동물들과 함께 저의 삶의 속도를 서로 잘 조절해 나가면서 가치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즐겁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안타까움도 경험해보고 그 안타까움을 이겨내려는 노력도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좋아한 걸 지키기 위한 공부와 연구를 끊임없이 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한 명 늘어났을 때 너 그리고 너 그리고 너 그리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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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그렇게 늘어났을 때 전체적인 산업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동물과 함께 공부하는 건 다른 공부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다. 그럼 마지막으로 20년간 함께해온 알다에게 영상편지를 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다야, 너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막연하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고요. 생각보다 너 키우는 게 버겁다. 야채값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값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봐서 알겠지만 오일링도 이제 혼자선 다 못해. 우리 원생들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 근데 그만큼 저에게, 원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잘 커져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오랫동안 쭉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오래 살자.